지금 30% 빠진 단지가 있잖아요. 지금은 굉장히 힘든데 1, 2년 뒤에는 기회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4, 5월달까지만 해도 정말 일기신도시 분위기가 장난 아니었거든요. 네네. 실제 분당과 일산 등 일기신도시들에서 1억대 정도가 그냥 기본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아파트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왜 이렇게까지 좀 떨어지고 또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일기 신도시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 뭐 전국적으로 떨어지고 이제 대장인 서울이 먼저 떨어지니까 이제 일기 신도시도 같이 이제 떨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서울이 먼저 떨어지니까 서울이 떨어졌네, 나 갈아타기 해야겠다, 경기도에. 눈치 빠른 사람들은 빨리 이제 갈아타기를 하죠. 아, 갈아타기로. 예, 갈아타기를 하는데 여기가 점점 매물이 이제 여기도 많아지는 거죠. 서울이 떨어지고 이제 경기도 많이 갈아타기를 하려고 하니까 여기 경기도도 이제 쫘르르 같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원래부터 갈아타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떨어지는 걸 보고 또 이제 그러니까 도미노 현상으로 짜르륵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 일기신도시 이야기뿐만 아니라 전체 경기 수도권 전체를 네. 좀 아우르게 다 말씀을 주실 수가 있는 거네요. 네네. 일기 신도시라고 해서 뭐 특별하게 오르고 떨어지고 뭐 제가 뭐 호재나 이런 것들은 잘 사실 많이 보진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뭐. 사실 일기신도시 특별법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조금 용적률을 더 높여주겠다. 이런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상당히 환호했던 걸로 알고 네.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다시 또 시장이 이렇게 되니까 네. 좀 민심이 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은 좀 반대로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특별법이 나왔을 때 누구나 다 환호하고 갈 때는 좀 냉정하게 좀 지켜보고 뒤에서 지켜보고 지금같이 금매가 속출할 때 가서 내가 사진 안 틀어도 공부라도 해볼 수 있는 약간 그렇게 좀 남들과 군중 심리와 반대로 행동을 해야 사실 돈을 벌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행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지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요즘 많은 분들이 지방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네. 요즘 집값이 좀 가장 많이 떨어졌다고 보는 지역이 대구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이 기회인지 아니면 좀 아직까지 기다려야 될 텐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네. 일단 대구는 올해가 공급 물량의 피크가 아니고 내년이 피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아직 공급 물량의 피크를 지나고 있지 않다. 이제 아직 더 네. 남은 건가요? 내년이 가장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나고 내년까지도 이제 더 힘들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매수하기보다는 좀 공부를 미리 해놓을 수는 있겠죠. 대구에 가서 답사도 많이 해놓고 내가 만약에 대구에 진짜 기회가 온다면 어떤 걸 매수하겠다, 어떤 단지를 매수하겠다 이런 것들을 좀 리스트업을 해놓으시고 뭐 실거주자 분들이라면 더 자세하게 해놓으셔야겠죠. 분양권이면 분양권, 뭐 아파트면 아파트 이렇게 해놓으시고. 공부를 계속 해놓고 시세 트래킹을 해야 돼요. 사실 시세 트래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미리 답사를 하고 뭐 단지 10개를 정해서 10개에 대한 시세를 우리 네이버 부동산만 보지 말고 실제로 가서 사실 지금 거래되는 금매들은 네이버 부동산 가격이 아니거든요. 더 싼 물건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실거래가를 보고 네이버 부동산의 그 매물을 보면 이게 매칭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서 거래되는 것과 실제로 나와 있는 그 인터넷상의 그 팔고 싶어 하는 가격. 네. 그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시세 트래킹을 실제로 많이 답사를 해야겠다. 내가 진짜 대구 사야겠다 마음이 들면은 지금부터 이제 한 1, 2년간 좀 시세 트래킹을 하다가 저는 저의 스타일은 막 진짜 이 하락을 예측해서 잡는 그런 스타일보다도 좀 올라왔을 때 투자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칼날이잖아요. 네. 떨어지고 있는 칼날을 잡기보다 왜냐면 지금 내년에 또 물량이 많은데 이게 지금 올해 당장 상승하길 예측하기 힘들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내년도 보고 이제 내년에 물량이 다 소화가 됐을 때 그게 내년 하반기가 될지 뭐 내후년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그거는 모르겠고 그걸 이제 정확히 잡아내려면 시세 트래킹을 하고 있다가 이게 다시 올라가기 시작할 때 물론 바닥은 잡지 못해도 조금 올라가서 사도 상승장 가면은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방법을 추천합니다. 제일 아래점을 잡는다는 게 아니죠. 무릎에서 산다는 건데 무릎도 이제 보면 내리막길에 무릎이 있을 거고 다시 또 올라갈 때 무릎이 있을 텐데 오히려 제이크사님 같은 경우는 거의 바닥을 보고 나서 다지는 걸 보고 다시 올라갈 때 매수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이랑 뭐 실거자분들 그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뭐 예를 들면 제가 어느 지역 예전에 뭐 대전이라는 지역에 들어갔을 때 투자를 했을 때 저한테 늦었다고 하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너 늦었다. 근데 사실 제가 사고 대상승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많은 수익을
이렇거든요.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면 만약에 좀 올랐잖아요. 좀 오르고 나서 네. 이제 부동산 가면 너 늦었다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이런 소리 많이 들어요. 근데 사실 부동산이라는 게 뭐 주식처럼 이렇게 막 급변하지 않고 한번 시작하면 또 오래 가고 상승장도 오래 가고 하락장도 오래 가는데 이제 그런 특성 때문에 뭐 이게 진짜 상승장으로 갈 거면 몇 천만 원 오르고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예, 뭐 잘 아시겠지만. 네. 네. 그러면 지금은 좀 더 기다려 봐야 된다. 네, 맞습니다. 지금 기다리고 공급 물량이 꺾이고 이제 매매가가 상승하는 거를 이제 지켜보다가 이제 들어가. 대구나 인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대구랑 인천도 이제 비슷하게 공급 물량이 비슷하게 맞아요. 많거든요. 인천도 공급 진짜 많죠. 네, 지금 많이 있고 앞으로 1, 2년간도 많고 그다음 근데 대구랑 인천이 보면은 지금은 굉장히 힘든데 1, 2년 뒤에는 또 공급 추세가 또 감소 추세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걸 봤을 때 지금은 굉장히 가슴 아프지만 1, 2년 뒤에는 또 다시 감소 추세로 가기 때문에 기회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대전도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대전도 세종이랑 같이 많이 올랐다가 네. 지금은 또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대전 시장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대전은 사실 공급 물량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아요. 대전이나 세종이 나쁘지 않고 지금 세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다 정부에서 이제 공무원분들 많이 생기고 있고 일자리가 한마디로 생기고 있죠. 그리고 이제 공급 물량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많이 조정된 가격에 저는 접근해도 저도 이제 다시 관심을 한번 가져보려고 하는 상태인데 대전은 사실 막 엄청 오른 단지가 아니면 그렇게 세종보다는 많이 안 빠졌거든요. 그래서 세종이 네. 지금 더 많이 빠져 있고 네. 그래서 세종이랑 대전을 좀 지켜보면서 사실 실거주자 분들은 지금부터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왜냐하면 뭐 30% 이상 빠진 단지들이 가끔 속출하기 때문에 네. 여기서 더 빠지더라도 네. 그거를 뚫고 나중에 올라갈 거는 확실하기 때문에 네. 그 정도로 접근하면 되는데 지금 30% 빠진 단지가 있잖아요. 네. 30% 빠진 단지 가서 일단 매수를 할 거면 1억을 까고 시작한다. 1억 까고 시작한다는 말이 뭐냐면 나는 금매를 잡겠다는 의지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사실 평균 가격이라보다 이제 가끔 있는 급매물이거든요. 그러니까 100개, 200개 매물 중에 네. 진짜 급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약간 뭐 증여나 상속 문제 같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어쩔 수 없이 파는 그런 매물들. 팔아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네. 좀 급매로 내놓는 네. 경우겠네요. 나머지 광역시들도 네.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네.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 지금 피크거든요. 물량이 지금 피크이고 그래서 지금 피크이기 때문에 사실 뭐 실거주자 측면에서는 지금 좀 많이 떨어지는 단지가 있으면 원하는 단지 중에 많이 떨어진 단지가 있으면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내년은 이제 공급이 감소하니까 네. 좀 미리 들어가고 싶으면 올해 좀 네. 보는 거고 이제 좀 확인하고 들어가고 싶다 하면 이제 내년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회가 될 수가 있겠네요. 네. 혹시 부산은 좀 어떨까요? 부산은 네. 부산도 1, 2년 정도는 물량이 많이 있는데 사실 네. 그 뒤로는 공급 감소 추세가 있어요. 근데 네. 부산은 저는 좀 더 좋게 보는 이유는 수도권이나 대전, 세종처럼 그렇게 매매가 엄청 상승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해운대구는 많이 상승했죠. 하지만 다른 구들은 그러니까 대세 상승장으로 하면 모든 구가 엄청나게 많이 상승하는 거를 뜻하는데 뭐 예전에 대전처럼. 근데 그런 수준까지는 아니고 상승하다가 좀 많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큰 도시이기도 하고 수도권 다음으로 큰 도시인데 좀 약간 상승하다 만 느낌이다. 그래서 좀 이제 1, 2년 뒤에 공급이 감소하고 근데 그 사이클도 맞아요. 금리 인하 사이클가 1, 2년 뒤 공급 감소 사이클에 맞기 때문에 부산도 상승하지 못했던 나머지를 좀 아직까지 피우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은 힘을 조금 비축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네, 지금 아예 공급이 많아가지고 그 힘을 발휘하지도 못하겠지만 말씀하신 금리가 조금 안정화되거나 그리고 공급이 줄어들었을 때 오히려 여력을 좀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혹시 울산은 좀 어떨까요? 저는 부경을 같이 보는데 부산, 경남이라고 하면 창원시가 막 큰 도시가 있죠. 경남이나 부산은 그래도 공급이 이제 감소 추세로 가는데 울산도 부울경으로 전체로 보면은 감소 추세에 있긴 맞는데 사실 앞으로 뭐 향후 뭐 1, 2년, 2, 3년 내에 좀 물량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부울경 중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부산이나 경남이 좀 더 낫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울산이 뭐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울산에도 굉장히 일자리가 많고 광역시이기 때문에 분명히 기회가 있을 거고
근데 뭐 공급이 조금 있기 때문에 네. 다른 지역들 부산이나 경남보다는 좀 떨어진다. 하지만 뭐 공급이 또 많을 때, 그러니까 지금 부산, 경남을 간다면 또 뭐 1-2년 뒤에 울산에 가서 또 기회를 찾아볼 수 있겠죠. 실제로 금리든 대출 규제든 서울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분명 아니잖아요. 네. 근데 서울 쪽은 지금 좀 많이 내리막 추세인데 지방 같은 경우는 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혹시 서울과 지방 사이클을 완전 좀 다르게 봐야 될까요? 네. 코로나 때 돈을 엄청 많이 풀어서 다 같이 대대 상승하는 그 사이클을 타가지고 좀 다 같이 움직이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사실 뭐 사이클, 지방 수급 사이클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다 다르고 지방 같은 경우 서울 수도권이 먼저 오르고 나중에 이제 뒤늦게 이제 따라갔기 때문에 사실 상승이 완전 100% 되지 않은 지역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승을 하다가 좀 많은 지역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지역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뭐 서울이나 수도권이 뭐 2014년, 14년부터 상승을 했다고 하지만 사실 대세 상승장은 17년부터 했다고 제가 보고 있거든요. 17년부터 네. 제가 보는 조건들에 의하면 17년부터 이제 대세 상승장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에 비해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20년 뭐 이때 상승 시작하는 지역들도 있거든요. 네, 좀 달랐죠. 예. 네. 그러면 그 상승의 폭이 훨씬 작은 거죠. 그래서 지방 같은, 수도권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많이 조정이 되고 있는 거고, 그만큼. 지방 같은 경우는 수도권만큼 오르지 않고, 뭐 조금 올랐기 때문에 조정도 그렇게 크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로, 그러니까 오른 게 많이 없기 때문에 많이 떨어지지도 않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럼 옥석 가리기가 정말 중요하겠네요. 아무거나 그렇죠. 사도 되는 게 아니라 네. 오히려 이전보다 또는 수도권보다 네. 좀 덜 올랐던 지역,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지역들에 가서 네. 매수를 하는 건 아직까지 유효하다고 보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수도권이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러면 이제 지방에 가면은 진짜 안 오른 단지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예를 들면 뭐 청주를 가더라도 천안을 가더라도 뭐 대장 지역들 많이 올랐겠죠. 하지만 뭐 그 대장 지역에 말고 뭐 2급지, 3급지를 가면 네. 뭐 하나도 안 오른 단지들도 있고 지금 제가 뭐 당장 가서 지방 투자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네. 수급을 보고 1, 2년 내에 좋아지는 지역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공부를 해놓고 사실 뭐 그러니까 지방도 사실 수도권의 그 분위기를 타서 지방의 대장 지역들도 많이 떨어지는 지역들이 보이거든요. 네. 그런 거 보면 와 진짜 이 가격 안 올 것 같은데 온 지역들, 온 단지들도 대장 단지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참 지방에도 기회가 많이 오고 있구나 이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리지 않으면 좋잖아요. 네네. 그러면 하락장에서도 좀 버틸 수 있는 지역은 어떻게 좀 찾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락장에서도 버틸 수 있는 지역은 일단은 전세가가 굉장히 탄탄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처음에 말씀드린 그러니까 전세 지수가 매매 지수보다 더 뚫고 올라간 지역 그런 지역들이 있죠. 매매가 떨어졌다가 이제 매매가 올라오죠. 근데 전세 지수가 더 올라오는, 전세 힘이 더 센 네. 그런 지역들은 실제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는 진짜 진실된 지표이기 때문에 네. 전세 힘이 더 세다는 거는 매매랑 같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고 물론 그것만 보면 안 되겠죠. 그거를 첫 번째로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당연히 수요와 공급, 그냥 기본에 돌아가서 수요와 공급을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은 하락에 좀 제한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전세 매물도 볼 수 있어요. 전월세 매물도 우리가 가가지고 보시면은 2개, 3개 단지를 보더라도 어떤 단지는 뭐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뭐 학군이라는 이유든 뭐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살기 되겠죠. 네. 전세 매물이 굉장히 없는 데가 있어요. 뭐 전세 매물이 굉장히 없다. 라는 거는 그냥 내가 전세를 내면 무조건 전세가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 수요자가 진짜 많이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럼 네. 반대로 네. 지금은 버틸 수 있는 지역을 말씀 주셨잖아요. 네. 피해야 될 지역. 네. 그런 특색이 있을까요? 네, 피해야 될 지역은 반대로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세 지수 대비 매매 지수가 너무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전세는 힘이 없는데 매매만 너무 많이 올라서 좀 여기는 좀 피해야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지역이 있고 그런 지표로서 이제 볼 수 있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최근에 매매가 많이 오른 지역 예를 들면 강원도 같은 지역 강원도는 지금 아마 전국에서 가장 분위기가 좋을 거예요. 네. 오른 지역들도 있더라고요. 매수 지수도 보면은 가장 잘 버티고 있고 다른 지역들은 거의 최저치로 이제 가고 있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는 아직도
잘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을 봤을 때 강원도도 이제 3년 동안 공급이 없어요. 많이 없어서 저도 한 2, 3년간은 상승할 것 같은데 상승 여력 차트를 저는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더 남들보다 좀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면 이런 건데, 그러니까 매매가 앞으로 3년 공급은 없어 좋을 건 알지만 매매가 전세보다 너무 많이 오른 거죠. 그거를 이제 이 상승 여력 차트라는 걸로 볼 수 있어요. 이게 단순히 그냥 뭐 매매 빼기 전세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매매 빼기 전세라고 수치를 해도 되고, 아니면 우리 그 KB 부동산에 가시면 전세 대비 매매 대비 전세 이렇게 지표로 월간 지표로 발표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네. 걸로 보셔도 되고 차트를 그려봐 보셔도 되고, 내가 매매 지수랑 전세 지수를 이렇게 조합을 해서 수식을 해가지고 만들어 보셔도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강원도 같은 경우는 그 상승 여력 차트로 봤을 때 상승 여력을 이렇게 확 올라가다가 이렇게 확 떨어졌어요. 이게 매매가가 아니라 상승을 많이 한 거거든요. 딱 엄청 떨어졌다. 매매가 전세가 차이가 많이 벌어진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급격하게 이게 떨어졌다는 거는 그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훨씬 많이 올랐다. 네. 그래서 그걸 봤을 때 이 상승 여력이 얼마 남지 않았다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남았지만 많이 남진 않았다. 그럼 이제 앞으로 2, 3년간은 좋으니까 이제 슬슬 매도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제이크 차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이크 차님만의 매수 기준과 매도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게 너무 궁금하거든요. 네네. 혹시 좀 간단하게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매수 기준. 매수하는 기준은 3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수요와 공급을 보고, 수요와 공급이 좋은 지역들을 보고, 두 번째는 전세 지수가 매매 지수를 치고 올라갈 때, 그러니까 하락을 하고 나서, 하락했을 때 매매 지수가 전세 지수보다 아래에 있을 거잖아요. 근데 전세 지수가 매매 지수를 치고 올라갈 때, 같이 둘 다 아래에 있었지만, 보통 이제 과거 데이터를 보면 전세가 먼저 올라가더라고요. 매매보다 전세가 먼저 이렇게 치고 올라가요. 꺾였다가 전세가 먼저 치고 올라갈 때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전세가 치고 올라가면서 이제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만나는 지점. 이 지점이 또 발생 시점이고,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도 보고, 그것도 보고, 그러니까 이 두 개만 보셔도 돼요. 두 개만 보시면 선진입할 수 있어요. 선진입을 하시려면 요 두 개를 보고, 뭐 대구든 뭐 인천이든 어디가 됐든 요 두 개가 되는 그 시점을 잡으시면 선진입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는 선진입 말고, 선진입해도 사실 몇 년 뒤에 대세 상승 올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나는 사자마자 오르고 싶다. 사자마자 오르고 싶다.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올해 안에. 그러니까 올해 안에. 올해 샀으면 올해 안에 오르고 싶다. 조금 거리를 좀 두시는 것 같은데.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은 좀 선진입해서 뭐 2, 3년 뒤 사이클을 보고 이제 들어가는 투자라면, 반드시 이제 올해 안에 오르는 조건이라면, 요거는 어떻게 보면 좀 오르고 나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매 지수가 정고점을 넘을 때예요. 그러니까 매매 지수가 우리가 보면은 우상향을 한다고 했을 때 그래프도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이 시장이 클수록 잘 맞아요. 뭐가 잘 맞냐면 이 파동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엘리엇 파동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 정고 돌파라는 매매 기법이 있을 정도로, 그 금융시장에는 정고점 돌파 매매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정고점 이렇게 갔다가 하락을 했다가 이 매매 지수가 이 정고점을 뚫는 시점. 뚫고 나서 더 올라가는 거네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확률이 엄청 높다는 거죠. 근데 물론 그 뒤에 그 아까 말씀드린 수요와 공급 지표도 좋고, 두 번째로 전세 지수는 이미 매매 지수 위로 올라가 있고, 전세 지수도 좋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매매 지수가 정고점을 뚫고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뭐 매매 가격이라기보다 그 KB 부동산 같은 매매 지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보는데, 그 정고점을 뚫고 올라가면 이거는 확률로서 굉장히 높다는 거죠. 상승 확률이 굉장히, 물론 상승 폭은 더 작을 수 있죠. 미리 들어간 사람보다. 근데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회전율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딱 그 발생한 시점부터 올해 안에 오르는 조건, 그 조건을 제가 봤을 때, 한 20년치 데이터들을 분석해 봤을 때,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그렇게 매매를 하는 게 굉장히 확률이 높았습니다. 이 세 가지, 수요 공급, 그리고 전세 지수를 보고, 그다음에 매매 지수 정고점 돌파했는지, 이 세 가지를 보게 되면 확실히 좀 좋은 매수를 할 수가 있겠네요. 반대로 매도를 할 때 중요한 거. 기준이 있을까요? 매도는 반대입니다. 반대고, 수요와 공급이 안 좋아지고, 그 다음에 아까 그 매매 지수랑 전세 지수가, 그러니까 전세 지수가 매매 지수보다 떨어지겠죠? 먼저 꺾이면서 떨어지게 되면, 그게 아까 말씀드린 상승 여력 차트로 나타나거든요. 상승 여력 차트로 매매가 너무 많이 오르고, 전세는
뭐 그냥 흐지부지하고 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상승 여력 차트로 나오거든요. 두 번째 조건은 상승 여력이 떨어진다. 네. 수요와 공급, 상승 여력 그렇게 네. 되고 그렇게만 보셔도 이제 충분합니다. 그렇게만 이 두 가지만 보셔도 봐도. 예. 네.